전정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추석절에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만드느냐, 추석 이후에 출하하는 그런 나무를 만드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홍로를 한번 전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로 8년차 성목 단계입니다. 측지수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상단부가 지금 복잡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무를 좀 시원하게 전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로와 일반 품종과의 전정은 좀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지계통은 결과모지가 배치가 되면은 거기서 많게는 4개까지도 결실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은, 홍로는 1결과지에 과일 하나 이렇게 보고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홍로는 후지와 다르게 잎도 좀 많이 나오고 또 잎이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모지를 좀 복잡하게 배치했을 때 상당히 그 그늘이 많이 생긴 그런 특성이 있죠. 홍로는 후지와 다르게 여기 보시는 이런 결과지에 중간에 붙어있는 눈들도 전부 다 액화들이 꽃이 피는, 즉 일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품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지에 아무리 꽃눈이 좋은 꽃눈이 많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과일을 한 2개나 3개 이렇게 착과를 시키면은 시장성이 떨어지는 아주 작은 과일이 나와요. 홍로는 어차피 우리가 그 추석에 주로 출하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대과 중심으로 300g에서 350g 이상 되는 이런 대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정을 좀 아주 강한 이런 전정을 하시는 것이 고품질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결과지 배치도 잘 돼 있고 그렇지만은 결과지들이 좀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단부에서 좀 복잡한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좀 소금 전정을 해보고 결과지 전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서는 측지 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부 이쪽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중간 위쪽에서 측지 하나 소금 전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또 한 서너 개 정도는 더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위에 올라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측지마다 한번 전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과지 상에서 이 중간에 있는 이런 애가들도 꽃이 다 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로 전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기는 결과지를 어떤 결과지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장량분을 많이 소모시키는 그런 나무를 만들 것인지, 저장량분을 적게 소모시키는 그런 나무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나온 생산되는 과일 품질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로는 가급적이면 남기는 결과지를 좀 짧은 결과지를 남겨서 여기에서 액화가 적게 피는 그런 형태로 전정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전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 길어요. 이것도 지금 상당히 긴 그런 결과지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모지가 상당히 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결과지에는 제가 한번 제거를 하는 전정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10cm, 길어야 15cm 정도 되는 이런 결과지를 남기시는 것이 일거리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저장량분 소모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과원 같은 경우는 지대가 하천변에 있는, 강변에 있는 지대가 좀 낮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봄철 개화기 때 냉해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화기 때 냉해를 받는 위치를 보면은 중상단부에서는 냉해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하단부에서 냉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하단부에서는 적어도 결과지 하나에 과일은 하나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꽃눈은 한 2개 정도 남기는 지상적인 재해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후지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그런 결과모지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이런 정도로 전정을 해 주셔도 6월 중순 이후가 되는, 즉
최성기가 되는, 생육성기가 되는 그 시기가 되면은 상당히 복잡해지는 그런 나무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홍로 전정은 가급적이면 결과지를 단순화시키는, 후지보다 훨씬 더 단순화시키는 이런 전정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측지 역시 길게 형성된 결과지는 제거를 해서 액화가 피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로는 전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정말 과일 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게 전정을 해 주셔도 내가 필요로 하는 과일 숫자를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결과지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수관 내부는 6월 중순 이후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금 더 짧게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하단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화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냉해가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기상 여건으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단부는 결과지에 꽃눈을 한 2개나 3개 정도 남겨놓고 전정을 하시고요. 중간부 이상은 냉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과일을 달아야 될 그런 꽃눈만 남겨놓고 전정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꽃눈만 남겨놓고 전정을 하셔도 과일 숫자 확보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주의하실 점은 가급적이면은 결과지를 남기는데 측지와 가깝게 꽃눈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측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과일 품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꽃눈을 가급적이면은 측지와 가깝게 남겨놓는 것이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전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쪽에 강한 결과지는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측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강한 결과모지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이 나지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력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강한 생산량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바깥쪽에 있는 강한 결과모지는 제거를 해서 안쪽에 있는 이런 결과지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후지 전정할 때 그루터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한번 이 측지를 한번 보시죠. 자, 홍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그루터기를 남기는 전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전혀 결과지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로는 이런 짧은 그루터기를 남기는 것보다는 아까 후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로는 특히 이제 수령이 올라갈수록, 즉 나무가 나이를 먹을수록 측지가 발화력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그루터기를 2 내지 3cm 정도는 남겨놓고 그루터기를 남겨놔야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결과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도 보면은 이 측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측지들도 그루터기를 남겼지만 전혀 발화가 안 되는 그 자리가 발화력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품종들을 전정을 하실 때 그 품종 특성에 맞는 그런 전정법을 도입을 하셔야 정말 생산성이 높은 나무를 꾸준히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홍로처럼 이렇게 발화력이 떨어지는 이런 품종들은 전정하실 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루터기를 조금 더 길게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정을 의식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상단부로 올라갈수록 많은 꽃눈을 남기면 일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저장양분 소모도 많아지기 때문에 고품질 과일 생산하는 데도 지장을 받고,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 즉 노동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꽃을 최소화해서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로는 가급적이면 긴 결과지보다는 짧은 결과지를 남겨서 개화량이 적어서 저장양분 소모가 적어지도록 전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측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단부에 붙어 있는데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측지를 조금 단축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루터기를 충분히 남겨서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결과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상단부가 좀 복잡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상단부는 우리가 측지를 좀 소금 전정을 좀 하고, 주간 연장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잡한 부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간 연장지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크게 손대실 것 없이 그냥 주간 연장지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꽃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상단부에는 이런 측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도 너무 많은 과일을 다는 쪽보다는 측지 하나에 과일 한 3개, 많게는 한 4개 정도 착과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단축 전정을 해서 아래쪽에 크게 투광성을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지 하나, 즉 결과지 하나에 과일 하나로 보고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전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길게 결과지를 두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조금 짧게 해서 하단부에 그늘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 자, 후지보다는 상당히 결과지들이 좀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특히 홍로 품종일수록 결과지를 좀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늘이 많이 형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에는 2022년은 금년보다 추석이 10하루 빠릅니다. 추석이 빠르다는 것은 내년에 2022년에는 홍로 품종을 추석절에 출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존에 전정하는 것처럼 착과량이 많은 형태로 전정을 하다 보면 착색이 더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추석이 빠른 이런 해에 추석절에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출하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개화량이나 착과량이 최소화돼서 빨리 과일이 착색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무를 만들어 주신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과할 때나 적화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전정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추석절에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만드느냐 또는 추석 이후에 출하하는 그런 나무를 만드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큼이라도 내년 추석이 빠르기 때문에 홍로 전정을 조금 더 강하게, 그래서 꽃 개화량이 적고 착과량이 적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지와 홍로 한 번씩 전정을 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전정을 하기 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특히 이제 또 코로나가 지금 또 굉장히 지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내년 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정을 함에 있어서 물론 제가 오늘 했던 내용이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농장 상황에 따라서 또 원주 성향에 따라서 뭐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에 충실한 그런 전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전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정은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농업인들 그 전정하는 것을 보면은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전정보다는 그냥 어깨너머로 또는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현장에서 또는 선배들이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정은 할 줄은 아는데 좋은 그런 과일을 생산하거나 또는 햇볕이 잘 통하는 그런 나무를 만들기보다는 과일 중심의 전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생산량은 많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원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고품질 과일 생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전정을 하더라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이런 전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에는 금년보다 더 좋은 결실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